어둠 속에서 푸른 안개처럼 일렁이는 검 한 자루가 허공을 가립니다. 비명조차 새어나오지 않는 고요한 어둠 속에서 사내는 미친 듯이 칼을 휘두릅니다. 날카롭지만 형체가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검 이야기. 중국의 옛 학자 열자의 기록입니다. 위나라에는 대를 이어 철천지원수로 지내온 두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문은 검을 제작하는 명가인데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흐르는 시냇물조차 서로의 원한이 섞일까 두려워 우회할 만큼 그 증오는 깊고도 진했습니다. 한 가문의 장남씨는 우연히 만난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데 그녀 역시 그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서로 원수 가문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은밀하고도 뜨거운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은 가문의 모든 비수를 쏟아부어 전설의 보검 승영검을 벼려냈습니다. 하지만 이 검의 탄생은 축복이 아닌 재앙의 전조였습니다. 보검을 탐낸 상대 가문이 야습을 감행했고 진의 가문은 순식간에 비명과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던 진은 승영검을 쥐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검날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적들이 쓰러졌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일격을 가하고 새벽 안개가 걷히던 찰나 믿기 어렵게도 그의 발치에 쓰러져 마지막 숨을 내뱉고 있는 이는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연인이었습니다. 비통함에 미쳐버린 진은 검을 꺾는 대신 자신의 심장을 부여잡고 하늘에 맹세했습니다. 이 검이 다시는 생명의 등불을 끄지 못하게 하소서. 내 모든 넋을 바쳐 이 살기를 거두어 가리다. 그 간절한 속죄가 닿았을까요? 승영검은 그날 이후 형체만 어렴풋할 뿐 베어도 고통조차 느낄 수 없는 자비의 검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긴 세월이 흘러 이 기묘한 검들은 위나라의 현인 공주의 서고 깊은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 권세가 흥난에게 내단의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내단은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듯 허약했고 원수인 흥난은 홀로 100명을 상대하는 장사였습니다. 친구 신타의 조언으로 공주를 찾아간 내단은 공주에게 간곡히 빌었습니다. 공주는 새 자루의 검을 보여주며 이렇게 경고합니다. 저에게는 세 가지의 보검이 있습니다. 하나는 함광검으로 존재 하나 보이지 않고 휘둘러도 무게가 없습니다. 또 잘린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승영검으로 오직 해질녘 희미한 빛 속에서 북쪽으로 들고 있어야 그 모습을 살짝 볼 수 있습니다. 이 검은 잘리기는 하지만 어떠한 고통도 없답니다. 세 번째는 소련검인데 낮에는 그림자만 보이고 밤에는 보이지 않는 검으로 누군가를 베면 고통은 당장은 없고 잠시 후에 느끼나 피는 흐르지 않습니다. 공주는 내단의 눈을 꿰뚫어 보며 덧붙였습니다. 허나 이 검들은 그대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이 검을 들고 가겠습니까? 내단은 그 말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오직 복수를 위해 소련검을 빌려 원수의 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깊은 밤 내단은 술에 취해 골아 떨어진 흥난의 목과 허리를 소련검으로 수차례 베어 넘겼습니다. 이어 마주친 흥난의 아들에게도 증오를 담아 칼날을 휘둘렀지요. 피 한 방울 튀지 않는 기묘한 복수를 마친 내단은 승리감에 젖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기묘한 행동을 본 흥난의 아들은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흥난이 허리춤을 만지며 아내에게 투덜대는데 여보, 어제 내가 이불도 안 덮고 잤나보. 자고 일어나니 목덜미랑 허리가 으슬으슬한 게 찬바람을 맞아서 몸살기가 단단히 든 모양이야. 그때 방으로 들어온 아들도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그렇습니다. 어제 내단이란 녀석이 제 앞에서 팔을 휘젓는 신용을 하더니 그 후로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영 이상합니다. 내단이 쏟아부은 그 섯을 펄언 증오가 그들에게 병을 남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벤 슬픔이 검의 살기를 지우고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던 원수조차 가벼운 병을 앓게 하는 정도로 넘기게 만든 보검들의 이야기. 부드러운 덕의 위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고수는 칼을 잘 쓰는 자가 아니라 칼을 뽑지 않고도 천하를 품는 자라는 고전의 가르침을 되새겨 봅니다.